자본주의 경제학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때, 미시경제학에서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 즉 가계와 기업을 다루며 정부의 역할은 배제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부가 경제 주체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정부의 활동 범위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정부, 시장 만능이냐, 정부 개입이냐의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고 왔고, 이는 아담 스미스 시절부터 이어온 경제학의 오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아동 노동 문제나 부의 극심한 편중과 같은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되고, 이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공황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고, 이렇듯 자본주의는 문제점을 스스로 조정, 치유해 나가면서 현재까지 그 대략의 큰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즘의 광풍도 그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해방 공간에서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순수한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마찬가지로, 그럼 순수한 자본주의자는 또 얼마나 있겠냐는 의미에서 정확히 상치됩니다. 도덕과 이념의 우열을 떠나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길 수는 없으며, 다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큰 관심사이자 정책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논지를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갈 듯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는 점인데, 이는 유럽 선진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것부터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자 티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밝혀봐야 돌아오는 것이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감추고 선문답이나 하자는 것인지 정확히 알 도리는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30년에 걸쳐 통화론자들이 주류 경제학을 지배해온 결과는 금융위기로 귀결되었고, 이는 이제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어 이를 극복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희생이 필요한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현대의 수정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느 계층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함으로써 먼 옛날 미국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크레브 캐로의 꿈이 조금은 이루어진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10년, 20년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시장과 반대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시장이 죽어갈 때 활력을 집어넣고 시장이 필요 이상 과열될 때는 이를 통제해 가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기업이 시장 논리를 앞세워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가속화할 때 이를 통제하며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MB 정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도대체 정부인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인지 구분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747 공약이 국민 우롱 전술이란 것은 이미 얘기했고, 대우나 논란으로 시끄러운 것만 봐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시장이 하겠다고 나서도 정부가 뜯어 말려야 할 일입니다. 그게 아무리 경제성이 있고 고용 창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환경 파괴 측면 한 군데에서만 바라볼 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썩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손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고용이 중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고용이란 것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비정규직을 가지고는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더 키워갈 뿐입니다. 고용 창출이 무슨 불꽃놀이 축제의 장이랍니까? 토목공사 왕창 벌려서 단기적으로 실업률 저하시켰다고 좋아하다가 공사 끝나면 나 몰라라 하고 말겠다는 얘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제 경우에는 대우나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차라리 하늘에다 지하철을 뚫으라고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슈라는 판단이었지요. 도대체 이 나라에 왜 운하가 필요하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모두 블록 파헤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인데 그걸 수십조씩 들여서 하겠다는 자체가 장꼬대 같은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또한 제 주위에는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가관인 것이 개인 사업으로 포크레인을 운전하면 일당 30만원, 4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소속되어 버리면 일당이 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 역시 몇몇 수주를 받는 대기업에게나 효과가 있을까, 자신들과 같은 중소 하청업체에게는 달나라에서 토끼가 낚시질하는 얘기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 토론회는 개최할 엄두도 못 내면서 전문가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도대체 토목공학과 교수가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란 말입니까? 저희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 있다고 바빠구기는 이런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닌 초보 며느리 같은 정부는 보다 처음 봅니다. 박정희 시대도 전두환 시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느닷없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의 삽질사랑은 그 애달품의 정도가 하늘을 감동시킬 지경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그런 말 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삽질로 흥한 자 삽질로 망할 것이니. 경복궁 중건하다가 경제 말아드신 대원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 바꾸기 이외에 별다른 차이점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대우는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게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부랴부랴 22조가 넘는 금액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22조면 우리나라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기다 들이부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인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계산이나 해봤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저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그 사업하는 주위의 땅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싶기는 합니다. 이 정부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소수입을 둘러싼 일련의 소용돌이를 추억해보겠습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에서 발단이 된 이 코미디 전국은 희극이 무능과 만날 때 어떠한 희비극이 연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나와 마찬가지로 이 일 역시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나서도 정부는 그걸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방송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날아온 화면상에 박수 치면서 쇠고기 협상 타결되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한다고 김종필이 일본에 가서 굴욕 외교할 때 이런 모습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소 너나 먹어 MB 아우트를 외칠 때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생각은 국격의 파괴의 나라 망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자국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통상을 한답니까? 경제 규모 12위를 부르짖는 나라의 외교력과 자존심이 고작 이 정도였다는 말입니까?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별 일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파견된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난 충성심으로 물불 안 가리고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일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국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선출직 대통령이 조선시대의 왕도 아니고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게 경제 살리라고 뽑아준 거지,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만세에 길이 빛날 이름 날리라고 뽑아준 건 아닌데 왜 이렇게도 이번 정부는 참으로 일관성 있게 무대뽀 정신에 투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일로만 보아서도 이 정부는 시장보다도 더 시장스러운 국민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정부라고 보는 게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전 YS 정부의 최대 지적이 IMF를 통한 남북 경제격차 축소라고 했었는데 이번 정부의 최대 지적은 국민의 정치 관심도 증가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추신. MB 정부 시절의 얘기였고 최근에 중간에 뻘짓하다 날아가 버린 정부의 지적은 뭘까 생각해보니 국민들에게 법 공부를 많이 시켜준 것 같습니다.